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송탄 출장소, 안정 출장소, 환경국 순서로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탄 출장소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송탄 출장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 출장소장 최중보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송탄 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광미연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길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송탄 출장소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복지안전망 확대 추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긴급 지원을 강화하여 복지 서비스가 적기적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저소득층 이웃돕기 후원을 연계하여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원을 실시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어르신 보호 및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해 관내 178개 경로당에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및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급식용 쌀 구입비 2억 1,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쾌적한 여가 활용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경로당 92개소 환경개선비 2억 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노후 시설물 수리 및 에어컨 교체 등 경로당 현대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양원 등 31개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안전부터 재난 대응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아동 친화 환경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송탄 출장소관 내 어린이집 100개소와 지역 아동센터 11개소를 관리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아이 키우는 좋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기적인 지도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공 어린이 놀이터 9개소에 대해서는 정기 안전점검과 시설 개보수를 통한 어린이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보육 컨설팅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공정한 보육, 아이와 함께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보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맞춤형 사회보장을 위한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복지 대상자는 작년 12월 31일 기준 29,218가구 38,787명으로 복지 서비스 확대 및 선정 기준 완화 등으로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 대상자에 대한 현장 중심이 공정하고 신속한 통합조사 관리를 강화하여 부정 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돌봄이 필요한 위기 가구에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및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맞춤형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 시민과 함께 체감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노면 청소차와 고압 살수차를 적극 활용하여 주요 도로변의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과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여 도심 생활환경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정화 활동에 행복을시 및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클린 평택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생활 폐기물 배출 방법 홍보 및 무단투기 취약지역 집중관리와 정화 활동을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모두가 안심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송탄 출장소 관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2021년 12월 기준으로 1,175개소이며 비산먼지 소음 등 환경오염 민원은 1,05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각종 개발 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 등 생활환경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로 시민이 안심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하여는 정기 지도 점검 및 수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대형 공사장에 대해 3월에서 5월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취약 기간인 5월에서 9월까지 중점 관리를 통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조 안심 먹거리 조성을 위한 식품 안전관리 강화 추진입니다. 식품 트렌드를 반영한 체계적인 위생 관리로 안전한 음식 문화 확산과 건강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송탄 출장소 관할 식품위생업소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시 전체의 34.8%인 5,107개소로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점검 등을 실시하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위생 관리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사전 예방과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나가는 한편 시민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 출장소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34쪽부터 46쪽까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신 후 회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애쓰고 계신데 그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34페이지에 보면 그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 뭐 400가구 또 이렇게 가구 수가 있는데 이게 작년 2021년 대비 어느 정도 늘어나게 목표를 잡은 건가요? 작년에는 그 위기 가정이 요새 저 코로나 위기 때문에 계속 저 실업자 뭐 이런 사람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작년에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한 700가구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 지금 445, 150이면 계획이 금년 계획으로 잡은 건데요. 네. 아마 지금 상황으로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목표치를 좀 소극적으로 잡은 뭐 이유가 있는 건가? 만약에 작년도에 700가구 했으면 보통 이제는 이게 이제 한시적 지원인데요. 이제 요 기준이 요 수준에서 이제 계속 계획을 잡았는데 좀 이렇게 또 벼랑간에 이렇게 느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금년에도 이제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은 또 이제는 뭐 취업 같은 게 좀 제대로 그 되고 그러면은 좀 그렇게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제가 이제 물론 작년에 목표치가 있었는데 목표치가 더 많이 발생해진 거잖아요, 위기가정.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좀 잡았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된다면 또 다른 변수들은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해서 목표들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경로당 부분에 대한 사업들은 예산도 전에 그 경로당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꾸러미 사업 해서 이제 그 집행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드리고 네. 사실 그 어떤 그 시대적 환경이나 조건의 변화에 맞춰서 좀 기존에 하던 방식이 아니라 또 새로운 방식들도 도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꾸러미 사업과 같이 꼭 그것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복지 전반에 대한 안전망을 확대할 때 그 어떻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가. 그래서 기존 방식으로 했다면 이제 다 예산이 불용돼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애써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좀 검토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연기돼서 이제 이 경로당 물품 신규 경로당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이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분양 받아서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 업체에서도 이제 그 건설하는 업체에서도 일정하게 지원을 해주고 또 입주자라든가 여러 관계된 부분에서 비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는 하고 플러스 또 우리 시가 신규 경로당에 대한 물품 지원이 되는데 비해서 그 공공 임대라든가 이게 민간 임대든 임대 아파트들은 그런 지원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 지원 대상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나 일정의 기부를 받아서 뭐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그 예산 지원이 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뭐 어떤 계획이나 검토가 좀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아직 현재는 그 신규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냥 물품 구입비만 3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전 내부 그 경로당의 그 시설 완비는 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예. 왜냐하면 현황이 다른데 예, 그 현황을 똑같이 300 이렇게 하는 거는 예, 너무 획일적인 부분이다라고 보는 거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예. 부분에 대한 검토. 그리고 그럼 거기는 올해 초에 만약에 준공했으면 나름대로 다른 어떤 용도들을 좀 만들어서라도 좀 추가적인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고민은 되거든요. 예, 좀 고민을 한번 해봤고요. 저 그 긍정적인 검토를 한번 계획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LH도 당연히 어느 정도의 몫은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저희가 뭐 LH에 대해서 그 얘기할 수기는 어렵지만 아마 성탄 출장소에서도 한번 그 LH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그래서 일정 부분은 좀 LH도 지원을 하고 또 시도 일정 부분은 추가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비슷하게 경로당의 시설이나 물품들이 돼야지 어디 가면 어떻고 이제 이러면 요새 사회에서 이제 일부 그 문제되는 분위기가 뭐 임대 산다 뭐 어디 아파트 살면 좀 차등받는 식의 이런 부분은 저는 좀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인식도 개선돼야 되지만 동시에 그런 시설들에 대한 지원들을 통해서라도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35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등록하는 거는 본청에서 하나요? 예, 본청에서 등록입니다. 이제 어제도 그 복지국 할 때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건데 직접적으로 뭐 거기 인허가나 신고는 본청에서 하더라도 이제 예. 지역 아동센터하고 이제 다 함께 돌봄센터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지역마다 이게 계속 다 함께 돌봄센터는 생기가 나간단 말이에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예.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던 지역 아동센터와 겹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어떤 그 아이들의 그 활동이나 주거 공간이나 학교 같은 게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지역 아동센터가 어려움을 또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적절하게 위치나 배정이 돼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거는 어렵다 하더라도 신규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상황은 오히려 더 잘 아시니까 예. 그 적절하게 배치될 필요는 있다. 예. 이런 지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어제 그 기초생활에 대해서 본청에서는 전체 통계는 한 1% 정도 증가로 한다고 했는 작년보다 송탄 출장소 관할은 어느 정도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어떤 거? 인구 대비 그 국민 기초생활 복지 대상자 36페이지. 예, 복지 대상자도 그 기준이 이제 매년 이렇게 완화가 되거든요. 완화되죠. 예, 그래서 그 본청하고 비슷하게 그 비율에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제가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거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게 그냥 그 자체로만 해석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평택시가 경제적으로나 또 삶이 어려워지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 좀 더 혜택을 그런 부분도 이 핵심이 아니라 완화됨으로써 뭐 부양수급자 의무라든가 이런 게 완화됨으로써 예. 그 지급 대상자가 확대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지 이게.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알림도 좀 명확히 할 필요는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더 그전에는 보호받지 못했던 또 그 보장받지 못했던 부분의 가구나 인원이 더 확대된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잘 그 연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지금 이 일반 현황을 보면 20년도에 1인당 배출량 뭐 인원이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건 이해가 되는데 1인당 배출량이 0.82kg에서 0.92kg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1일 배출량이잖아요. 1인당 1일.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대략 이 추세로 간다면 뭐 1kg가 될 수도 있는데, 응? 그럼 1년이면 365kg 배출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이렇게 늘어난 뭐 이유가 원인이 어떤 건지 지금 뭐 구체적으로 이 배출량이 뭐 증가했다는 것에 대해서 뭐 통계를 이제 뽑아보진 않았는데 이제 저희 판단해 보기로는 지금 사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일회용 그 사용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게 아닌가 이런 판단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고덕이 어찌됐든 그 계속 인구가 많이 아파트를 짓고 인구가 많이 유입되잖아요. 생활 쓰레기 배출의 절대 양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일회용이라든가 또 그 배달 음식 같은 것들이 많아지다 보면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그 우리 송탄 출장소 관할에서의 쓰레기의 어떤 처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나요? 시스템적으로? 지금 저희 그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그 에코센터 반입하는 거하고 재활용하고 음식물하고 그다음 매립하는 이렇게 분리해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처리 업체는 평임이화사하고 평안환경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저기 이제 그 에코센터로 반입하는 양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활용이 전체 이제 양을 187톤을 봤을 때 에코센터가 80톤 정도 되고요. 재활용이 40톤 정도 되고 음식물이 한 5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현재에서는 이제 뭐 문제가 있다 없다 판단하기는 좀 뭐 하지만은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지금 그런 이제 몇월 달에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만 해도 고덕동도 몇월 달에 몇 명이 입주하고 언제 그 준공이 돼서 그 입주가 언제 되고 또 언제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계획이.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나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청소 업체하고의 그런 협의는 출장소가 합니까? 본청에서 합니까? 그 저희들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하진 않거든요. 그 관계는. 본청 자원순환과에서 대행 용역비 산정하는 데인데 시가와 인구 그리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해서 이제 계획대로 이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잘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송출해서 체킹을 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본청하고 협의해서 또 해결 방안을 찾고 이런 시스템인 거죠,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어떤 데는 집을 짓고 어떤 데는 집을 짓지 않고 건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대지로 있는 데를 보면 그런 데다가 이제 쓰레기가 뭐 일부러 버리는 경우도 있고 뭐 바람이나 여러 가지에서 굉장히 그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역설적으로 또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리게 되잖아요. 그 부분은 이게 사유지니까 우리 처리하기 또 어려운 지점도 있고
그렇다면 또 사유지 그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땐 또 자기가 버린 거라면 당연히 자기가 쳐야 되는 거에 동의하지만 내가 버린 것도 아닌데 관리 책임을 제대로 못했다고 그래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적절한 유연성 속에서 그 처리를 할 필요도 있지 않냐. 고덕동 사무소나 각각의 읍면동과의 협의 속에서 그런 계획을 뭐 매번 해줄 수는 없겠지만 일정한 계획 플랜을 가지고 그 특히 그 주민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곳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좀 하셔서 그런 계획도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공감합니다. 한번 검토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리고 저번에 본청에다가 이제 그 신대동하고 고덕 동고리하고 연결되는 그 도가 들어와 있고 그 밑에 양쪽으로 차가 1차선이 있거든요. 차량 빈번하게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 지나면 386도예요. 네. 근데 이제 거기 주로 이제 제가 다니다 보면 길가에 이제 쓰레기를 막 투척하거나 또 바람이 날려서 이제 쓰레기가 많이 있어서 몇 번을 이제 본청에 얘기해서 치고 했는데 저번에 협의 결과는 송탄 출장소하고 고덕면이 중심이 돼서 관리하겠다고 이제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그 부분은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때 저기 본청하고요. 그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본청하고 저희 출장소하고 저희들 이제 저 기간제 근로자들 그다음에 저기 노면 청소자 운전자들 해가지고 합동으로 거의 일치 청소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 뭐 본청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그 구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39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 민원 발생 현황을 보면 19년도부터 20년, 21년 보면 비산먼지나 소음 이게 다 늘어났거든요. 근데 늘어난 이유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에 의해서 네. 이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기존에 비해서 우리 또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기존에는 그냥 참고 견디시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환경이 유해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발생 현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긴 하는데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또 그거에 대한 대처들을 해 나가셔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또 이게 다 건축이 된 다음에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만 해도 다 건축이 된 다음에 같이 동시에 입주해 버리면 상대적으로 민원이 좀 덜한데 고덕은 1단계, 2단계, 3단계 또 그 단계 내에서도 이 아파트, B 아파트, C 아파트가 또 시차별로 또 이게 입주하고 공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민원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신경을 써서 이 부분에 대한 특히 발생하는 그 공사장이나 이런 부분과 그 민원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하게 서로가 지킬 건 지켜내고 또 좀 합의와 이해들도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해서 그 갈등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애써주시는 건 저도 아는데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군기지 주변 지역 오염통화 정화 사업 추진 작년에 예산 편성해서 올해 예산 집행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기 이제 당초에 저기 2019년도에 환경부에서 저희 2차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기초조사를 해갖고 저희 바운다리 이제 K55 미군 부대 주변 바운다리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름과 석유와 관련된 오염 물질하고 니켈하고 또 3가지 오염 물질이 이제 발견된 게 필지로는 14필지가 나왔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정화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지금 업체 선정은 끝났나요? 근데 이제 본청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환경
그 안전 협회가 있어요. 지금 그 업체하고 지금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어쨌든 비행기 주변에 어디서 어떻게 흘러나왔는지 100% 확실한 것들은 아니지만 그 주변에 오염은 어쨌든 미군 기지와 연관돼 있다라고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정화가 잘 되고 우리 토양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적재적소에 또 그런 기술력이 가진 업체가 정확히 좀 업무를 수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예. 지금 이제 서탄에도 지금 탄약고를 짓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사전적으로 좀 알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토양이나 환경국도 연관이 있는 거지만 어떤 송출 관할이니까 예. 뭐 거기 지하수라든가 그 하천의 수질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나중에 악화가 됐을 때 이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가 안 해놨으면 수치 자체가 없어버리니까 도대체 기준점을 어디로 잡아야 되냐면 결과적으로 법적 기준치밖에 못 잡는 수준이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수질 대기나 그 토양의 질이 A급이었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법적 기준치로 잡아버리면 실제 그 정도 수준에서의 나중에 정화를 해줘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데이터에 대한 확보들도 좀 여러 가지 그 뭐 한미 관계된 과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과도 해서 좀 그러니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도 송탄 출장소도 관심을 가지고 예. 같이 협력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쪽 보시면 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 안전망 확대 이래서 이제 상단에 추진계획 보시면 복지 대상자 보건복지 공동 방문팀 운영을 우리 이제 150가구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거에 관련된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150가구를 일일이 다 방문을 하셔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34페이지인가요? 네. 24페이지. 방문팀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그 전에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네. 그 복지 담당자랑 보건소 그 간호 담당자랑 같이 합동을 해서 나가서 이제 상담을 하거든요. 그 어려운 사람 건강 상태라던가 네. 또 생활 관련해 좀 어려운 점이 뭔가 이런 거를 확인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이 부분은 안 된 거네요. 전에 그죠? 그렇죠. 코로나 전에는 네, 계속 나갔다가 했었는데 예. 그리고 나갔다고 하면은 보건소에 관련된 부분 한 분이랑 예. 뭐 해서 2명. 예, 복지 담당자 해서 2명이 명. 방문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네. 뭐 코로나 상황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필요할 때는 방문 그 방역에 맞춰서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네. 보건소하고 이제 면동사무소 이제 복지 담당 상담 요원이 같이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상담하고 네.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 드리는 거로 그렇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부분은 참 그 좋은 지원 같습니다. 예, 왜냐면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장감이 좀 있잖아요. 가서 우리가 문서로 이렇게 보고 진행하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방문을 해서 네, 그래도 이제 뭐 2년 동안에 거의 그 이 부분에서 운영은 안 됐었지만 예. 뭐 지금 앞으로 뭐 중요하고 또 이 150가구 중에서도 이제 요청을 하거나 그러면 나가서 그래도 방역 수칙 준수하고 예, 예. 진행한다는 얘기시잖아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면은 네. 괜찮은 사업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노후 경로당 시설 교체 그 개보수를 진행한다고 했고 신규 경로당에 물품 구입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노후 경로당 사실 시설 교체가요. 저도 이제 민원을 이렇게 진행하고 이러다 보면 사실 이렇게 쉽지는 않던데요. 그 금액도 한정 딱 돼 있고. 예, 금액이 이제 예산 저 범위 내에서 했는데 네. 솔직히 이제 저희 관할 지역의 경로당이 한 178개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읍면동별로 경로당에서 보수할 건가 할든지 또 물품이 구입할 걸 일괄적으로 이제 신청을 받고 있는데 네. 최대한 저희는 저 경로당에서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로당 노후 경로당 시설 교체 이거를 예. 각 동에 이제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통장님이나 민원인들이. 예. 그러면은 178개소나 있긴 한데 금액의 한도가 한 개수당 얼마 이렇게 정해진 건 있어요? 저 이 시설 그 내부 뭐 수리라던가 네. 이런 거는 네. 최대 1,000만 원 한도거든요. 1,000만 원 한도. 예. 그리고 나머지 저기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는 자체 부담으로 네. 거기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이것도 자기 부담금 있어요, 혹시? 그렇죠. 1,000만 원이 초과가 될 경우에만 자기 자기 부담에? 부담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1,000만 원 미만으로 하는 거는 보수가- 100% 예, 그냥 지원해 지원? 줍니다. 경로당 이제 노후 경로당들이 이제 오래된 경로당들이 네. 많이 있는데요. 네. 보면 이제 뭐 도배라든가 창문틀 뭐 교체라든가 이제 경로당 회장님들께서도 이제 네. 요 내용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던 사업이다 보니까는 거기에 맞춰서 올해는 뭐를 교체해야 되겠다 해서 연간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저희 시하고 경로당하고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1년에 뭐 네. 1,000만 원씩만 만약에 더 많은 부분으로 보수가 필요하더라도 1,000만 원씩으로 지금 계산값에 의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죠? 그렇죠. 사실은 옛날 같지가 않아서 이제 뭐 마을회관이 옛날에는 그 뭐 시민분들 자체 자발적으로 돈을 걷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기금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하고 시절이 많이 달라져서 사실은 자기부담금을 내면서까지 보수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또 이제 178개소나 있는데 예를 들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같은 그 곳이 아까 말한 조건값이 이제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때 그걸로 이제 뭐 이렇게 제한이 걸리거나 좀 이제 뒤로 누락되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저기 보통 이제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면은 예. 그 경로당에서 그렇게 막 몇백 천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랬군요. 예, 거의 없는데 예. 만약에 이제 그 비용이 더 초과가 될 거에는 네. 꼭 이제 금년도 한도 내에서 해고 나머지 또 필요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예 하면 될 것 지금 같습니다. 이제 뭐 아시겠지만 적봉리에 이제 뭐 마을회관 있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노후 경로당이 있는데 금액이 많이 초과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부분도 뭐 통장님께 말씀드려서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혹시 내년에라도 이제 금액이 넘쳐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일단은 뭐 신청을 해보고 판단을 받도록 하는 걸로 예, 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35쪽 보시면요. 아동 친화 환경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조성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지금 이제 취약 보육 운영에서 야간 연장으로 24시간 하는 어린이집 지원을 10개소 이제 그 지원을 해준다 그랬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 지원해 주세요? 이게 저기 24시간 저 운영에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또 지원이 되고 인건비, 예, 운영비가- 그 직원 수당 얘기하시는 예, 거죠? 수당. 네. 수당이랑 운영비가 운영비. 추가적으로 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관내에 그러면 이제 송탄 술장소 관할로 10개소가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10개소. 그리고 이제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이라고 말씀했고 이제 11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운영 실태 현장 점검 등 안전 점검 실시를 하고 있다. 몇 회나 하고 계신 거예요? 작년에는 2번을 나갔거든요. 네. 지역 아동센터.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요새 이제 조심스러워 갖고 현장에 자주 나가는 것도 진짜 조심스럽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정기적인 거는 이제 이해하고 수시로 또 필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네.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사항이니까 아, 전화 통화는 많이 하시겠네요. 그죠? 전화 통화 많이 하죠. 전화 통화 많이 예, 예. 나가지 못하니까 네 전화 통화 네 그리고 공공 어린이 놀이터 유지 보수에서 이제 그 9개소가 있는데 이게 참 이것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소독이라든가 나무 뭐 전지 이걸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기도 해요. 예, 근데 맞습니다. 이제 전지가 장비를 또 진행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예.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 전지 작업은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거기 업체 이제 계약을 하면은 상황을 이제 판단을 해서 예. 뭐 필요할 경우에는 바로바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그 뭐 놀이터가 훼손이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즉시 이제 보수를 하고 네. 그리고 매월 정기 소독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소독은 뭐 봄 지나야지 할 수 있는 거 겨울에는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1년에 한 4번 정도 진행하나요? 소독이요? 네. 소독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월. 매월. 예. 아, 그럼 봄부터 매월. 예. 겨울 되기 전까지. 예, 예.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환경위생과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38쪽이고요. 시민과 함께 체감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이렇게 타이틀이 있고 여기 보니까 우리 클린 기동대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4명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이거 보면 그 클린존 있는 곳에 어르신들 조끼 입고서 계신 분들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각 동에서 네. 그 동에서 이제 그 기간제 근로자들 이제 그 저기 선천 그 해서 이제 근무하는 데도 있고요. 그러면 출장소에서도 각 동마다 4분씩 일하는 거예요? 인원은 그 동에서 이제 그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네. 이제 그 이제 좀 탄력적으로 좀 네.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일자리 창출 이런 개념으로 진행하셔서 그 쓰레기 쓰레기 이렇게 클린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 그런 곳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한시적으로 뭐 활동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거의 뭐 여기 4명이라고 써 있어서 4명 갖다 이 넓은 거를 요거는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요거는 출장소만. 동마다. 이 동대는 이제 출장소에 배치돼 있는 해서 출장소 전역을 이제 담당하는 거고요. 면동에서는 이제 크린존이라든가 이제 무단 투기라든가 그런 것들 배출 궤도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면동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네. 있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음식물 폐기물도 그렇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폐기물 수요가 굉장히 폐기물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25% 정도인가 이렇게 증가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아무래도 이제 생활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클린 기동대 운영이 매끄럽게 잘 이루어져서 깨끗한 도시 또 깨끗한 관내 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 출장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 출장소장님께서는 의원들께서 지정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